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율동 영식 2층 공략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1층보다 조금 난이도는 있어요. 1층이 좀 많이 쉬운 거고 2층은 좀 호흡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팁도 제가 몇 개 적어놨고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바로 넘어갈게요. 영식 2층 총 4개 보스가 존재하고 전멸하게 되면 1렘부터 다시 시작한다 돼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총 4개 보스가 있기 때문에 사렘에서 전멸하면 1렘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간에 전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사렘까지 10분 30초 딜컷이 존재하는데 이 얘기는 이동하는 시간까지 전투 시간으로 치기 때문에 쓸데없는 대기 시간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1렘 같은 경우는 폭파자, 돌진, 지뢰, 쫄 처리를 해야 되고, 2렘 폭격자는 램드 팔을 보시면서 구슬 처리도 하고, 3렘 도작자, 파티원 간의 호흡, 그린 개인 디버프에 따른 기믹이 오기 때문에 꼭 디버프 확인 잘 하시고 쫄 처리도 해야 합니다. 4렘 교반자, 파티원 간의 호흡, 개인 디버프에 따른 기믹 처리. 3렘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4렘 교반자의 개인 디버프와 파티원 호흡은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정말 호흡이 중요하고 디버프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자, 1렘 폭파자부터 볼게요. 네. 강펀치, 메인 탱커에게 쓰는 아픈 물리 데미지 스킬로 시전을 하진 않고 데미지는 약 2만 정도 들어와요. 맞을 때마다 받는 마력 데미지, 마뎀 증가 디버프가 중첩되고, 이것 때문에 이넴 1렘 말고 2렘 출발할 때 서브 탱커가 선 출발을 해요. 걔가 이제 평타랑 기타 등등에서 스킬이 전부 마뎀이기 때문에 1렘 하셨던 분은 1렘에서 탱킹 하셨던 분은 2렘에서는 서브 탱커 역할을 하시고, 이제 2렘에서 또 이제 그 어글 교환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신 파괴 광역 데미지고 약 만 정도 데미지가 들어오고요. 시전이 있어요. 10초 동안 혼란 상태, 그리고 1분 동안 주는 데미지 감소 디버프를 주기 때문에 음유나 기공사 혹은 닌자분께서 침묵, 나이트분도 침묵 스킬 있죠, 내면의 기계 꼭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지뢰가 나오는데 주황색 지뢰와 초록색 지뢰가 나와요. 동시에 주황색 지뢰 2개, 초록색 지뢰 하나가 나오는데, 장판 같은 경우는 뜬 다음에 지뢰가 팝업이 딱 돼요. 그 팝업, 그 장판 안에 들어가면 데미지를 입는데 약 2만 정도 데미지이기 때문에 그 장판을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후에 주황색 장판 자리는 장판이 유지가 돼서 지뢰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초록색 장판 자리는 장판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뢰 위치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탱커가 무조건 주시하고 있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데미지는 약 15,000. 주황색 장판 지뢰는 터지면서 마비가 걸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전부 마비가 걸려서 절대 밟지 마시고, 초록색 장판 지뢰는 터지면 데미지만 있기 때문에 탱커가 초록색 장판 지뢰를 확인하시고 터트려야 합니다. 보시면 지뢰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포지션은 대충 맨 처음에 중앙에서 탱킹을 하세요. 왜냐면 지뢰가 중앙에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메인 탱커분이 주차를 유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뢰가 이렇게 떨어져요. 주황색 장판 2개와 초록색 장판이 하나가 떨어지죠. 주황색 장판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지뢰가 생성이 되면은 메인 탱커분은 맵 끝으로 가주시고 포지션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이유는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포지션을 좌삼우삼, 전사는 여기 6시, 암흑기사 12시. 주황색 지뢰와 2개와 초록색 지뢰가 하나 이렇게 팝업이 되면 쿵 하고 떨어진 후에 이렇게 뜻이 장판 색깔이 바뀌어요. 초록색 장판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브 탱커 분이 사라진 위치를 확인하고, 이 2개는 절대 밟으시면 안 돼요. 이건 위치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밟지 마시고 가셔서 초록색 지뢰를 쿵 하고 처리를 해주시면 넉백도 당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자리로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글섭 기준으로는 원래는 이 초록색 지뢰가 2개가 떴다고 하네요. 근데 한국 서버에는 너프가 돼서 왔기 때문에 초록색 장판 지뢰가 하나만 뜨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만약에 지뢰가 랜덤 위치로 팝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팝업이 되면 암흑기사분은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파티원들이 여기서 이제 산계를 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6시 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무방합니다. 이거는 쉽죠? 랜덤이에요. 지뢰는. 그리고 또 다른 패턴으로 지뢰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12시로 가기도 뭐하고 6시로 가기도 뭐하고 어디로 가든 좀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3시 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3시 쪽으로 못 가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유지하게 됐다면 초록색 지뢰는 이렇게 사라지고 서브 탱커분은 지뢰를 찾으러 가셔서 넉백은 초록색 지뢰 중앙을 기준으로 넉백이 당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렇게 가셔서 넉백을 당해주시고 줄을 다시 이렇게 서줍니다. 이 줄을 서주는 이유는 나중에 후에 설명드릴 기믹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서브 탱커분은 지뢰를 빠르게 처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상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뢰를 처리하고 나면 미라지라고 해서 돌진 패턴 A 패턴이 맨 처음에 생성돼요. 생성되는 게 아니라 와요. 그게 뭐냐면 랜덤 4명에게 연보라색 징 메인 탱커 제외하고 연보라색 징이 4개 뜨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분신 4마리가 각각 징대 상자에게 내려 찍어요. 약 13,000 데미지이기 때문에 산계가 필요합니다. 광역이에요. 그리고 일정 시간 후에 랜덤 타깃을 쳐다보고 그 환영 4마리가 징대 상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징대 상자 포함해서 랜덤으로 타겟으로 4명을 쳐다보고 돌진을 해요. 이 같은 경우는 약 10,000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오고 1분 동안 주는 데미지 감소 디버프를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맞으시면 안 돼요. 위에 징 내려 찍는 데미지 13,000 쿵 받고 돌진 데미지 10,000까지 맞아버리면 23,000이죠. 거의 합해서 아무리 사기고양치기 감았다고 해도 이 두 개의 데미지를 맞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꼭 돌진을 피하는 기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지뢰를 처리하고 지금 이 포지션이 된 다음에 보라색 징이 이렇게 4명이 떠요. 랜덤에게. 메인 탱커는 안 뜹니다. 메인 탱커는 마력 데미지 그 디버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믹을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쿵 하고 내려 찍죠. 보라색 징 대상자에게. 그러면 파티원들은 이 돌진 방향을 유도해주기 위해서 램드 엉덩이 쪽에서 이렇게 모여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모여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 몰리게 되겠죠. 바라보는 방향이 몰리고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좌우로 돌진을 하겠죠. 이 돌진을 안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지뢰가 있기 때문에 암흑기사 메인 탱커분은 지뢰가 없는 쪽으로 파티원들도 이렇게 모여줍니다. 그러면 사냥들은 돌진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저희는 안 맞게 되는 거죠. 자, 영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렘 폭파자 처음에 그 메인 탱커한테 강펀치라는 스킬을 시전을 할 거예요. 시전이 아니라 바로 쓸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마뎀 디버프가 생겨요. 이거는 여기서 탱어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데미지가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디버프가 중첩돼도. 그래서 교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파괴, 이게 바로 그 혼란과 주는 데미지 감소 디버프를 주는 스킬인데 이거를 음유 기공 혹은 닌자 혹은 나이트 분께서 내면의 기계 써서 침묵으로 꼭 끊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끊고 나면 지뢰가 팝업이 되는데, 자 보시면 지뢰가 초록색 장판 하나, 주황색 장판 2개가 뜬다고 했죠. 이때 암흑기사분은 바로 위치를 파악하시고 파티원들을 이동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자, 보시면 주황색 장판 여기 있고 초록색 지뢰는 여기 있어요. 초록색 지뢰는 반짝이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는데, 그래서 서브 탱커는 바로 넉백을 제대로 유지를 해서 자기 위치로 넉백을 유도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넉백이 되고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넉백을 여기다 시키고 포지션을 여기 잡고 다른 분들은 산계를 하시면서 연보라색 징 4개가 뜹니다. 연보라색 징 4개가 뜨면 미라지라고 했어요. 이게 미라지 기믹인데 쿵 하고 환영분신이 4명이 내려 찍고, 자 4명이 내려 찍고 이 파티원들은 좌우로 이렇게 중앙으로 굳이 폭파자 램드 쪽으로 안 오셔도 되지만 안 오실 거면 맵 끝으로
꼭 붙어 계셔야 돼요. 예. 캐스터분들은 이제 쓸데없는 무빙 때문에 딜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어빌리티님 캐스터분은 맵 끝에 완전히 밀착돼 있죠. 이렇게 돌진을 유도해 주시고 돌진 타겟이 판정이 나서 정해지면 지뢰가 없는 곳으로 암흑기사분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돌진을.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쫄을 소환해요. 네. 이건 굉장히 쉬운 페이지예요. 램드가 50%까지 딜이 되면 폭파자의 작은 환영 4마리와 큰 환영 1마리가 팝업을 합니다. 네. 정신파괴 시전을 하는데 이게 시전이 완료가 되면 약 12,000 데미지와 주는 데미지 감소 디버프를 주기 때문에 시즌이 완료되기 전에 무조건 잡아주셔야 되고, 큰 환영 같은 경우는 시전이 완료되면은 전멸하기 때문에 무조건 근딜분들이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미라지 B 패턴인데, 아까는 A 패턴 돌진이었죠. B 패턴인데 어디까지 똑같냐면, 일단 연보라색 징 뜨고 각각 대상자에게 내려 찍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후에 분신 4마리가 돌진을 하는 게 아니라 랜덤 4명을 타겟으로 잡고 선을 연결해요. 선을 연결하는데 그 후에 두 팔을 공중으로 벌린 환영은 등을 보여야 해요. 네. 그 선이 연결된 대상자는 환영을 바라보고, 만약에 그 환영이 두 팔을 공중으로 벌리고 있으면 등을 보이셔야 되고, 반대로 두 팔을 내리고 뒤로 벌리고 있는 애는 정면을 바라봐야 돼요. 네, 이 기믹을 성공을 하면 약 4000 데미지밖에 안 들어오지만 실패 시 약 2만 데미지와 주는 데미지 감소 디버프를 주기 때문에 꼭 성공하셔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패턴 같은 경우는 정신파괴, 맨 처음에 정신파괴, 그다음에 지뢰, 미라지 A 패턴, 그리고 쫄로 넘어가고, 쫄이 그거죠. 이거 쫄소환. 네. 그 다음에 정신파괴, 지뢰, 미라지 B 패턴, 이 반복이에요. 네, 이렇게 제가 묶어놨죠. 반복이에요. 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쫄 패턴, 이건 쉽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 동서남북으로 작은 쫄 4마리가 나왔고, 환영이 중앙에 큰 환영이 나왔죠.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근딜분들이 처리를 해서 빠르게 딜을 하시고, 처리가 안되면 전멸합니다. 짝쫄 같은 경우는 캐스터분, 학자, 백마분께서 이렇게 광을 쳐주시고, 다른 딜러분들도 광 쳐주셔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빠르게 딜이 되죠. 이렇게 쫄을 잡게 되면 이제 메인 탱커한테 돌진을 한다는 연보라색 징이 뜨고 중앙을 비워준 다음에 쿵, 그리고 바로 정신 파괴가 오기 때문에 침묵 무조건 대기 중. 침묵했고 이제 지뢰가 옵니다. 자, 보시면 초록색도 중앙에 뜨고 주황색 장판이 2개 깔렸죠. 초록색은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브 탱커는 무조건 주시하고 있다가 파티원이 이동하는 곳을 보고, 자, 파티원이 빠진 걸 대기한 다음에 이렇게 밀려줍니다. 터뜨려서 데미지만 들어오죠. 자, 지금 미라지 B 패턴인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손을 위로 양팔 2개를 위로 번쩍 들고 있는 환영 같은 경우는 등을 보여야 된다고 했고, 얘처럼 팔을 뒤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벌리고 있는 애는 정면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등을 바라봐야겠죠. 줄이 연결되는데 등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딜도 할 겸 해서 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무빙을 쳐줬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끝나고 다시 정신파괴가 오고, 지뢰가 떨어지고, 미라지 A 패턴이 오는데 저희는 딜이 좋아서 그냥 미는 걸로 했어요. 이렇게 미는 걸로 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쓸데없는 딜로스가 생기면 안 돼요. 쓸데없는 무빙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넴을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마법 사격, 받는 마뎀 증가 디버프 중첩이 쌓이고, 마뎀이기 때문에 약 13,000 데미지 시작 후에 중첩이 될 때마다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1넴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1넴 탱킹을 하지 않은 서브 탱커가 시작하는 탱 이유죠. 1넴 탱킹 중에 그 메인 탱커는 받는 마뎀 증가 디버프 중첩이 되기 때문에 서브 탱커가 이때 선택을 합니다. 이넴 같은 경우는 평타까지 마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크라, 1페이지 램드 딜을 하는 도중에 주변에 차크라가 팝업을 하고 맵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이
차크라 같은 경우는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 5000 데미지와 와베가 걸리기 때문에 차크라 위치를 잘 파악하시고 피해 주셔야 돼요. 2페이지, 그러니까 이넴의 2페이지예요. 이넴의 2페이지 구슬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3개를 안 볼 수 있도록 딜을 하셔야 돼요. 2개만 보시면은 무난한 거예요. 3개 보면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구슬 페이지 때. 자, 이넴 폭격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해놨는데 포와 드릴로 팔에다가 장착을 하는데, 포 같은 경우는 싱글 더블, 드릴도 싱글 더블, 이렇게 기믹이 와요. 총 4가지죠. 포 싱글, 포 더블, 드릴 싱글, 드릴 더블. 이거를 잘 체크를 하셔서 기믹을 처리하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포 같은 경우는 싱글일 다, 그러니까 포 한쪽만 생겼다 하면은 메인 탱커 혼자 맞으면 되고요. 더블일 경우에는 모여서 같이 맞으면 돼요. 간단하죠? 드릴도 팔 한쪽에만 딱 하나 드릴 들고 있다면 파티원 전원이 멀리 떨어지면 됩니다. 거리 반비례 데미지라서 가까이 있으면 죽고요. 무조건 멀리 떨어지면 돼요. 타겟팅은 한 사람인데 누군지 몰라요. 랜덤 타겟이기 때문에 모두 전원이 떨어집니다. 더블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램드 기준 가장 먼 파티원 한 명과 가장 가까운 파티원 한 명에게 데미지를 주는데 약 10,000 정도의 데미지를 줘요. 근데 이 대상자를 제외하고 다른 인원이 맞게 되면 넉백도 당하고 기절을 10초 동안 받기 때문에 딜로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램드 기준 가장 먼 파티원 한 명을 정해놓고, 저희는 캐스터로 정해놨어요. 만약에 이 가장 먼 파티원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맵 끝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무빙은 쓸데없는 무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혼자 여기서 고정 자리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파티원은 1페이지에서는 저희는 근딜로 잡았고, 2페이지 구슬을 처리해야 되는 페이지에서는 백마로 잡았습니다. 다시 학자로 어빌님이 다시. 자, 1페이지 램드 기준 가장 먼 파티원은 맨 처음에 캐스터 어빌림으로 정했고, 가장 가까운 파티원 첫 번째는 근딜분으로 정했고, 두 번째는 백마분으로 정한 거 맞아요. 백마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정했어요. 왜냐면 구슬을 처리해야 되면 왔다리 갔다리 해야 하기 때문에 용기사에서 백마로 뺐습니다. 자, 보시면 이드릴 처리하는 거예요. 아까 포 싱글 더블 포는 싱글은 혼자 맞고 더블 포는 같이 맞는다고 했죠. 1드릴은 같이 멀어지면 된다고 했어요, 전원이. 근데 2드릴 같은 경우는 가장 먼 사람 한 명 정해놓고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 정해놓고 나머지는 이드릴 떴다 하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렇게 멀리 가시는 대신에 흑마보다 더 멀어지면 안 되겠죠. 원래 정해놨던 사람보다 멀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러면 쿵 하고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오고, 이 주변에서 같이 데미지를 맞게 되면 넉백도 당하고 기절도 맞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만 맞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할게요.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저희는 바로 출발했어요. 쓸데없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출발했어요. 자, 시작. 이넴 시작. 자, 보시면 마법 사격이라고 데미지를 줬어요. 13,000 데미지, 약 13,000 데미지 시작으로 이제 중첩이 쌓여요. 마법 피해 증가 디버프가. 얘는 평타도 마뎀이기 때문에 탱 교대가 필요합니다. 꼭. 자, 이제 포나 드릴을 장착하는데, 보시면 2드릴이죠? 2드릴, 더블 드릴을 장착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죠?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 가장 먼 사람 한 명 정해놓고 나머지는 적당히 산개. 자, 보시면 저희는 용기사님 맨 처음에 근딜분을 가장 가까운 인원으로 해놓고 캐스터분을 가장 먼 사람으로 해놨어요. 데미지 쿵 하고 보시면 들어왔죠? 어빌님이랑 용기사님이 들어왔죠? 데미지가. 그리고 다음 또 마법 사격 이중첩 쌓이고 데미지가 16,000 정도 들어왔죠. 아까 13,000이었는데 16,000 들어왔고, 방어포 조금씩 돌려주셔야 돼요. 자, 바로 1드릴. 자, 1드릴 같은 경우는 전원이 멀어지면 됩니다. 랜덤 타겟 한 명으로 쏘고 별거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3중첩 데미지를 받게 되면 18,000 정도 들어왔죠. 제가 방법포도 저기 좀 켜놨어야 되는데 예지력이랑 피갈밖에 안 켰어요. 이때 원래 켜놨어요. 제가 원래 보복을 키는데 실수로 못 켰고, 18,000 데미지가 들어오고 이때 바로 교대를 해주셔야 돼요. 이때 다른 이제 나셰님
1렘 탱킹 하던 분은 이제 디버프가 사라집니다. 이때쯤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3중첩 되는 거 보고 바로 교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1포 메인 탱커 혼자 맞아야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오기 때문에 만약에 3중첩인 제가 맞게 되면 무조건 죽습니다. 어떤 방법을 키든 간에 죽게 돼요. 그래서 바로 교대를 하셔서 중첩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방버프를 키고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주고 디버프 또 주죠. 메인 탱커한테 1중첩 쌓이고 나셰님. 자 이제 2포 뭐라고 했죠? 같이 맞는 거라고 했어요. 별거 없어요. 아 지금 또 참고로 지금 이게 그거예요. 차크라인데 지금 저희는 두 개가 생겼죠. 이게 이제 빙글빙글 맵을 돌면서 밑으로 이제 막 전기를 찌짐이 주면서 마비를 시켜요. 이거는 이펙트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안 들어가 그 안전지대는 그림자를 확인하고 이 그림자 안에만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판정은 그림자보다 약간 더 멀어요. 그림자보다 약간 더 멀기 때문에 아무튼 그림자 안으로는 그림자 주변은 무조건 피해 주시는 걸로 하세요. 자 2포 같이 맞는 거. 자 이제 2중첩 주고 메인 탱커한테 다음 패턴. 자 이드릴이죠. 네. 캐스터분과 저희는 그 근딜분 빼고 전부 다 멀어지고 데미지를 줬습니다. 자 이때 얘를 죽여야만이 세 번째 차크라가 뜨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얘가 이 마지막 기믹을 쓰고 만약에 체력이 남아있으면 세 번째 차크라가 뜨기 때문에 후에 나오는 구슬 패턴에서 좀 고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1페이지 끝난 거고, 자 이넴의 2페이지 구슬 패턴을 설명드릴 건데 여기는 저기 뭐냐 기동 형식 3층 펩시맨에 있는 그 쫄처리 쫄 페이지 있잖아요. 그랑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신경 쓸 것도 많고, 근데 한두 번 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좀 나올 건데 이넴에서 좀 어려운 게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보시면 자 일단 램드가 잡혔지만 얘 같은 경우는 드릴 포 이 패턴을 유지해서 쏴요. 예. 잡긴 잡았지만 중앙에서 쏴요. 각 패턴당 무조건 싱글, 더블 한 번씩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 순서는 드릴포인데 싱글 더블은 무조건 한 번씩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싱글 드릴 나오면 그 다음 드릴은 더블 드릴 나오고, 처음에 또 더블 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조건 싱글 포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예, 싱글 드릴 더블 포, 처음에 싱글 드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블 드릴, 두 번째 더블 포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싱글 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구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파워 플라즈마 알파 같은 경우는 쪼만하고 파란색인데 천천히 중앙으로 돌진을 하는데, 돌진은 아니고 천천히 다가오는데, 도달하기 전에 꼭 처리를 하셔야 돼요. 딜러분들이 처리를 못할 시에는 중앙에서 터지면서 약 13,000 데미지와 주는 데미지 감소 디버프를 줍니다. 그래서 꼭 처리하셔야 되고, 파워 플라즈마 베타 처리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넴 같은 경우는 이게 다예요. 이것만 되면은 쉬워요. 처리하지 않는다. 두 개가 동시에 파워를 하고 램드에게 도달하면 약 10,000 데미지를 주는데, 체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리도 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중앙으로 와서 터질 경우에는 20,000 데미지만 주는데, 이게 20,000 데미지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 또 포가 옵니다. 포 무조건 포가 와요. 하나가 터질 때쯤 무조건 포가 오기 때문에 20,000 데미지 이상이 오겠죠. 구슬 데미지 20,000에 램드 포 데미지 뭐 20,000에 아니 그 뭐 한 10,000 정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무조건 기절 및 과중력으로 두 개의 베타 도달 시간을 엇갈리게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베타 하나에 1번징을 찍어놓고 거기에 몰아줬습니다. 기절, 과중력 이런 거 전부 다 몰아줘서 도달 시간을 엇갈리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워 플라즈마 감마라는 앤데, 탱커가 몸으로 부딪혀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뎀 증가 디버프가 없는 탱커가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마지막 탱커가 누구였죠? 여기서 1억 글자가 네, 저는 2억 글자고 지금 나셰님이 1억 글자가 돼있죠. 그래서 마뎀즈가 디버프가 없는 제가 구슬 처리를 하는 걸로 했어요. 서브 탱커가 약 2만 정도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댐감기는 못 넣고 그 생존기를 꼭 돌리시면서 맞아주세요. 구슬이 나오는 패턴은 알파 2개, 처리해야 되는 알파 2개, 감마 2개. 그러니까 처리해야 되는 거 2개, 몸으로
탱커가 해야 되는 거 2개, 그 다음에 알파 2개, 처리해야 되는 거 2개, 베타 2개, 이거 시간 엇갈리게 하는 거 2개, 감마 하나, 탱커가 몸으로 부딪히는 거 하나, 알파 2개, 처리도 해야 되는 거 2개, 감마 하나, 몸으로 처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알파 3개, 처리해야 되는 거 3개, 그리고 감마 하나, 몸으로 부딪히는 거 하나. 이 사이사이에 드릴포를 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겠죠.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차크라도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그래서 3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 목격 그 램드는 사라지고 잡은 다음에 사라지고, 중앙에 그 투명하게 타겟은 안 되지만 있다고 치고, 자, 처음에 이드릴을 용기사님과 흑마분이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대상자를 바꿉니다. 가까운 대상자를 백마로 정하고, 자, 용기사님은 이제 부담해서 덜 하시고 딜을 하십니다. 이제, 자, 처음에 뭐라고 했죠? 처리해야 되는 알파 2개와 감마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 딜러분들은 적당히 가셔서 처리를 하시고, 알파를 서브탱커는 마력 데미지 디버프가 없는 서브탱커는 가서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몸으로 부딪혀서. 이때 첫 드릴이 나오는데 확인을 하시고, 백마분이 웬만하면 콜을 해주세요. 이분들은 다 정신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리딩 잘하시는 분은 확실하게 기믹도 처리하고 리딩도 되시는 분은 부르시면 되고, 웬만하면 백마분이 중앙에 있는 백마분이 부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투드릴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투드릴이면 가장 가까운 사람 1명 백마죠. 저희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먼 사람 흑마로 정했기 때문에, 흑마분은 여기서 알파가 원래 여기서 계셔야 되는데 알파가 이렇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잠깐 앞으로 무빙을 하셔 딜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빠져주십니다. 빠져주시면 데미지가 쿵 하고 들어오고, 두 번째 구슬 패턴, 알파 2개와 베타 2개, 그리고 감마 하나. 알파는 처리해야 되는 거, 베타 2개는 시간을 엇갈리게 하는 거, 안 잡아도 되는 거, 감마는 전사가 처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전사가, 제가 서브탱커가 1번을 찍어놓고 여기다가 스턴, 과중력 이런 거 다 몰아줍니다. 몰아주고, 알파를 딜러분들이 처리하고, 그리고 서브탱커는 초록색 감마를 처리하고, 얘 같은 경우는 과중력과 스턴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와요. 천천히. 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속도대로 오겠죠. 이렇게 알파가 처리가 되고, 감마도 처리가 되고, 베타는 서서히 오는데, 이때 다시 구슬이 팝업이 돼요. 네. 알파 2개와 몸으로 처리해야 되는 감마 하나 나오기 때문에 서브탱커는 가고, 딜러분들은 알파 처리를 하고, 얘는 다시 다가오겠죠. 이제 터지는데, 이게 저희 공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아무 짓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먼저 구슬이 터진 다음에 포가 와요. 예. 여기다 아무 짓을 안 하고 여기다가 몰아주게 되면, 1번에다 몰아주면은 무징 먼저 터지고 포 데미지를 터지기 때문에 힐러분들이 힐하기 편합니다. 뭐 다른 파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1번 징에다가 몰아줬고, 무징에는 아무 짓도 안 하고 무징 터트리고 포 맞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양포를 들었어요. 이번에 아까 첫 번째는 더블 드릴, 두 번째는 양포 더블 포였죠. 자, 이거 먼저 데미지를 들어가고 힐러분들을 힐을 하신 다음에, 양포는 저희가 징을 찍어 놓은 곳에 같이 모여줍니다. 네, 같이 모여서, 네, 무징 베타 터지고 이제 더블 포 맞고, 그 다음에 1번이 터지고,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 구슬 처리하다가 베타 1번 무징 베타 터지고, 포 터지고, 그 다음에 1번 베타 터지고. 네, 이 시간을 엇갈리게 잘 하셔야 돼요. 베타의 시간을. 저희는 1번에다 몰아놨고 무징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3개가 나오고 감마 하나. 알파는 이렇게 처리하고, 서브탱커가 계속 방버프를 돌리면서 감마 처리하고, 이때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더블 드릴이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싱글 더블이 나오죠. 싱글 드릴이 나오죠. 싱글 드릴은 그냥 멀어지면 된다고 했어요. 각자 이렇게 멀어져서 데미지를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알파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무빙이 많아서 약상기를 해서 딜을 하시다가, 네, 아까 두 번째는 더블 포였기 때문에 마지막은 싱글 포가 되겠죠.
싱글포 같은 경우는 메인 탱커에게만 쏘기 때문에 포는 무조건 1억 글자 있어요. 포는 네, 아까 이걸 설명을 안 했는데 포는 무조건 1억 글자에게 쏩니다. 지금 1억 글자는 암흑기사분이기 때문에 암흑기사분 혼자 맞아야 돼서 저희는 12시를 비우고 이걸 구슬 다 처리하고 12시를 비우고 이렇게 혼자 맞게 저희는 처리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볼게요. 자, 이제 구슬 페이지예요. 자, 보시면 알파 2개와 감마 2개가 나왔죠. 알파 2개는 처리해야 되는 거라고 했고 감마 2개는 전사인 제가 확인을 하고 몸으로 부딪힙니다. 광역 데미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혼자 맞아요. 자, 보시면 지금 처리하는 도중에 더블 드릴이 나왔어요. 더블 드릴.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중앙에 백마분 한 분, 그리고 가장 가까운 타겟으로 백마분 한 분, 가장 먼 사람은 어빌리티님. 나머지는 적당히 상계. 중앙으로 가도 안 되고 어빌림한테도 가도 안 되고. 네, 제가 어빌림 피하죠? 쿵. 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으로 큰 구슬 베타 2개와 베타 2개와 처리해야 되는 알파 2개와 감마가 하나가 나오는데 베타 2개를 시간을 엇갈리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1번을 찍고 기절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과중력도 놓고 몰아줄 거예요. 1번 징에다가. 자, 지금 보시면 1번 징에다가 저희가 스턴과 과중력을 몰아놨기 때문에 무징 베타가 지금 오고 있죠. 가까이 오고 있죠. 네, 아무 짓도 안 한 거. 이 와중에 또 다시 알파 2개와 그 감마 하나가 나와요. 감마를 빠르게 또 처리하고. 자, 보시면 지금 2포를 장전을 했어요. 얘가 2포를 장전했는데 이때 데미지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장전을 하고 일정 시간 후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먼저 무징 베타가 데미지가 터집니다. 무징 베타 터지고 무징 베타 터지고 2포가 아니라 금방 1포네요. 1포기 때문에 12시를 비워야 돼요. 12시 에이징 저희가 에이징 찍어놨는데 12시 비우고 에이징 쪽에 메인 탱커인 나세님께서 혼자 맞으시는 모습. 지금 아무 짓도 않은 무징 먼저 터지고 힐할 여유가 있는 다음에 바로 포를 쏘기 때문에 힐러분들을 이때 여유가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에요. 여유가 그렇다고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힐테틱을 익히셔야 돼요. 자, 포 터지고 뭐라고 했죠? 다시 1번 베타 터지고, 그쵸? 무징 베타 터지고 포 쏘고 1번 베타 터지고. 1딜을 2포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알파 3개와 감마 하나가 뜨죠? 1딜을 올 거예요. 감마 처리하고 아까 맨 처음에 더블 드릴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겠어요? 싱글 드릴이죠? 싱글 드릴이기 때문에 무조건 싱글 드릴이 와서 중앙에 있던 백마분께서 싱글 드릴 멀리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리 반비례 데미지라고 했기 때문에 백마분도 멀리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기절 들어가요. 네, 알파도 기절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싱글포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무조건 더블포가 나오죠. 같이 맞습니다. 비징 저희가 찍어놓은 데다가 이렇게 같이 맞으면 끝납니다. 자, 쉬워 보이지만 여기도 좀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힐러입니다. 힐러와 그 리딩자인데, 그 탱커인데 일단 베타 그 시간 엇갈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익숙하게 계속 해보셔야 돼요. 1번에다 몰아줄지 아니면 다른 공략으로 할지 확실하게 정하신 다음에 하세요.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막 구슬이 동시에 터지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저희처럼 하시면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1번에다 몰아줬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자, 3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직샷 3렘 조작자. 여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쉽고 디버프 확인만 잘하고 처리만 잘하면 쉬워요. 자, 메인 탱커에게 약 13,000 데미지 연속 2번 줍니다. 매직샷. 근데 이건 중첩 안 써요. 이건 디버프 중첩 안 써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3,000 데미지 계속 주는 거예요. 자, 높낮이 디버프와 인원수 구슬 장판이 오는데, 인원수 구슬 장판 같은 경우는 탱커 하나 혹은 힐 하나에게 구슬 장판이 생겨요. 구슬 개수만큼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기믹이에요. 근데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높낮이 디버프와 동시에 오는데, 높낮이 디버프는 뭐냐? 보라색은 아래 바닥으로 가야 하고 빨간색 디버프는 윗바닥으로 가야 합니다. 시전 동시에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이 바뀜으로
바뀐 바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안 바뀐 바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죽어요. 바뀐 바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시면 들어가시면 장판은 아니고 바닥이 이런 식으로 사사로 돼 있어요. 사각형으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인원수 고도만 설명을 드릴 PPT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 고도만 설명드리고 뭐 고도, 인원수 이런 거는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예, 동시에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자, 탱커에게 하나, 힐러에게 하나가 온다고 했어요. 저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암흑기사한테 왔죠. 지금은 여기는 백마분한테 오셨고, 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은 차례대로 보여드리지만 처리해야 되는 건 동시에 처리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하기 편하라고 천천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라색은 밑장판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빨간색은 위로 올라오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탱커 쪽에는 3개가 생겼죠. 그리고 구슬이. 그러면 3명이 들어와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시면 지금 바닥이 바뀌었어요. 이건 뭐냐? 저는 아래 바닥을 어두운 걸로 해놨어요. 그림자 졌다고 생각해서 생각하기 편하라고 아래로 내려간 바닥을 어둡게 해놨고 위로 올라온 거를 밝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면 보라색인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장판을 밟으셔야 되고, 빨간색인 분은 위로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밝은 바닥을 밟으셔야겠죠. 밝은 바닥. 근데 여기서 암흑기사분 여기 구슬 장판 안에 3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유지해 주십니다. 장판 대상자는 최대한 선과 경계선과 가까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기의 그 높낮이 디버프도 처리하고 경계선과 가까이 이렇게 서 주셔야만이 빨간색이신 분이 여기 서 계실 수 있겠죠. 저랑 암흑기사분은 보라색이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장판, 밑으로 내려가는 디버프, 용기사분은 위로 올라오는 디버프라서 3개의 장판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3개의 인원수도 만족하면서 고도 디버프까지 만족하시는 포지션을 잡으신 거죠. 이 인원을 누구 우선으로 들어가냐면 일단 하나는 절대로 안 와요. 구슬 하나는 절대로 안 오고 2개일 때는 무조건 탱커가 참여를 하고 3번째 대상자, 4번째 대상자를 정하시면 돼요. 저희는 3번째 대상자는 용기사, 4명일 때는 닌자 이렇게 했어요. 다시 두 번째까지는 탱커가 무조건 참여, 3번째는 뭐 용기사, 4번째는 닌자. 다른 분들도 다른 파티에서는 뭐 닌자가 가셔도 되고 무방해요. 그거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이제 힐러 쪽을 볼까요? 자, 힐러 쪽은 구슬 4개가 떴기 때문에 4분이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고도도 만족하고 인원수도 만족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백마분은 보라색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겠죠. 보라색이라서 이쪽으로 약간 경계선 가까이서 약간 무빙을 하시고, 빨간색 분들은 위로 올라오시기 때문에 인원수 장판도 만족하면서 고도도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지션을 잡으셔야 되겠죠. 뒤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인원을 우선으로 잡았냐면 힐러한테 직이 무조건 뜨기 때문에 2명일 때는 힐러 2명, 3번째 구슬부터는 흑마, 4번째는 기공,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자, 이거 연습 좀 필요할 겁니다. 연습이 필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거는 파티원 이펙트를 다 꺼야겠다, 뭐 섀도우 플레이어, 아전 치유진, 기타 등등해서 그냥 파티원 전투 효과를 전부 다 껐어요. 제 거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볼까요? 자, 보시면 4로 지금 장판이 사각형으로 깔려 있어요. 자, 쓸데없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출발을 하고, 자, 데미지 아픈 스킬 13,000 데미지를 메인탱커한테 주죠. 한 번 더. 그리고 바로 인원수 고도가 옵니다. 자, 보시면 2명이에요. 저희는 구슬이 2명이 생겼고, 저는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아래 장판을 밟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슥 하고 지금 밑으로 내려갔죠. 이쪽 장판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2명 만족하면서 장판이 슥 하고 여기 내려간 쪽으로 저는 이동을 하고, 자, 경계선에 쭉 붙어서 만약에 구슬이 3개가 되면 여기에 한 명이
여기 혹은 여기에 오겠죠. 한 명이 여기도 오실 수 있도록 경계선에 최대한 붙어서 예, 고도도 만족하고 인원수 장판도 만족하는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처리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예,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해져서 디버프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어요. 생명계산술, 광역 데미지 약 만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세져요. 데미지가 뭐 13,000, 15,000, 17,000 이런 식으로 엄청 세지기 때문에 후에 댐감기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쫄페이즈 1. 쫄페이즈 1 이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뭐 되게 많은데 강화두네 마력방어 시전, 네, 마력방어 쫄들한테 마력방어를 시전하고 이거 스턴으로 끊을 수 있고, 강화투구 이거 기동형식 2층에서 나온 애들이죠. 물리방어 시전, 예, 얘도 스턴으로 끊을 수 있어요. 걔네 기동형식 2층은 못 끊는데 얘네는 끊을 수 있더라고요. 워커도 나와요. 워커 탱킹하는 애는 받는 데미지 증가 디버프를 받고요. 병사 9마리 팝업, 얘네들은 별거 없고, 이 쫄들과 램드가 가까이 있게 되면 램드는 주는 데미지 증가 버프를 받아서 예,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탱커는 무조건 무적기를 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암흑기사분이 이제 그 산송장을 쓰시겠죠. 산송장을 쓰고 이때 흑마리밋을 씁니다. 2단 흑마리밋이 차있기 때문에 꼭 예, 써주시면 됩니다. 자, 쫄페이즈 2. 이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으로 미다스 총잡이 4마리가 팝업을 하는데 랜덤 대상자에게 10초마다 약 11,000 데미지를 줍니다. 10초마다. 그래서 딜러들 자리를 잡고 동서남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눠서 딜을 하셔야겠죠.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팝업을 하게 되면, 자, 위에 12시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광을 치고 얘가 그 생명계산술 쓰고 암흑기사분은 주차를 하러 갈 거예요. 여기 왜냐면 후에 오는 광역기가 데미지가 굉장히 아팠기 때문에 파티원이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모일 수 있도록 이 광이 두 번째 광이 터지자마자 암흑기사분이 이쪽으로 오시는데, 자, 딜을 12시 같은 경우는 전사분과 기공사분이 저희는 딜을 했고요. 예, 딜을 했고, 여기 3시 동쪽에 있는 건 용기사분, 저기 서쪽에 있는 9시 닌자분, 그리고 6시는 힐러 2명과 흑마분이 처리하는 걸로 했어요. 굉장히 딜이 잘 들어가요. 잘 박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잡고 나면은 또다시 뭐 고도, 인원수 고도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 자, 일단 쫄 페이지 1부터 볼게요. 자, 생명 계산수로 오고, 자, 쫄 페이지 1. 자, 보시면 미다스 강화 투구 한 마리 여기 있고, 여기 보시면 강화 2내가 있고요. 여기 병사가 3마리, 저기 3마리, 3마리 총 9마리, 그리고 워커까지 한 마리 이렇게 나와서 맨 처음 어글은 메인 탱커한테 가요. 메인 탱커한테. 예. 팝업과 동시에 1어글자에게 그러니까 조작자 1어글자에게 어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 어글은 안 드셔도 돼. 무조건으로 안 드셔도 되고, 예, 산송장을 바로 무적기를 키시고, 예, 저는 기절 준비로 시전을 하면 기절을 넣고, 예, 리밋을 쓰고 2단 흑마 리밋 쓰고 잡습니다. 자, 이게 쫄페이즈 1. 쉽죠? 어려울 거 없죠? 어려울 거는 없어요. 예, 기절 잘 넣고, 기절은 넣어도 근데 그 2단 흑리밋으로 처리는 되더라고요. 예, 좀 남으면은 마무리하면 되고.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무적기 쓰는 거. 탱커 무적기와 흑마 2단 리밋을 어느 타이밍에 쓰느냐 이런 거 익히시면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쫄을 다 잡고 나면 고도, 인원수는 안 오죠? 그냥 고도만 오면, 저는 보라색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네. 이렇게 자,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지금 그 고도가 오기 전에 아래 장판에 서 있어요. 근데 고도를 시전을 하게 되면 이 아래 장판은 위로 올라오고 이 옆에 있는 장판이 내려가게 돼요.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바뀐 장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바뀐 장판, 시전하는 동안 바뀐 장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바뀐 장판 지금 바뀌었죠? 네, 제가 그럼 내려온 보라색이라서 내려온 곳으로 바뀐 장판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인원수 3명 만족. 고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3명만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명계산술 두 번째 광, 점점 데미지가 아프다고 했어요. 이거 끝나고 암흑기사분은 중앙으로 가지고, 자, 지금 쫄이 미다스 총잡이가 동서남북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12시는 기공사분과 전사분이 맡았고, 저쪽
9시는 닌자분이 가시는 모습, 3시는 용기사, 6시는 힐러 2분과 흑마분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네, 금방 녹죠. 이렇게 처리를 확실하게 다 하면 그냥 고도가 와요. 그냥 고도가 와서 저는 빨간색이라서 바뀐 장판 위로 올라오죠.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인원수 고도가 바로 옵니다. 인원수 고도가 오면서 땅이 또 바뀌어요. 저희는 3명이기 때문에 3명이 만족하면서 고도를 만족해야 되죠. 저는 빨간색이라서 위에 올라왔고, 구슬 장판 대상자는 경계선에 가깝게 서주신 다음에 지금 용기사분도 들어왔죠. 자, 용기사님 디버프 빨간색이라서 여기 위에 올라오셨고, 나셰님 보라색이라서 아래로 내려가셨고, 전 인원이 고도도 만족하고 3명이 만족하고, 네. 힐러 쪽도 4명이기 때문에 고도와 인원수를 만족하기 위해서 처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3명이네요. 4명이 아니라. 아, 4명 맞네요. 네, 힐러 쪽 4명이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생명 계산수로 이게 굉장히 아파요. 이제 엄청 아프게 들어옵니다. 바이러스 들어갔고, 저희는 폭풍세기. 지금 보시면 데미지 쭉 까인 거 보셨죠? 바이러스 들어갔고, 지금 세기도 들어갔는데, 열광건까지 들어갔죠? 지금 204분 댕광기도 들어갔는데, 이 정도 데미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댕광기 꼭 필요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2번을 치는데, 저희는 이제 좀 많이 트라이 하다 보니까 2번 안 보고 바로 넘어간 거예요. 자, 마지막 교반자입니다. 마지막 교반자. 여기가 정말 헬 투 더 헬입니다. 웰컴 투 헬. 저희는 징을 이렇게 찍었어요. A, B, C. 네,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아, 3렘 조작자 패턴. 맞아. 패턴. 맨 처음에 매직샷 2번, 인원수 고도, 생명 계산술. 네.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로 쫄페이즈 1. 그 강화2고 강화2네 그 나오는 거 리밋 쓰고 산송장 써야 되는. 그리고 그 고도 오고, 그냥 고도, 그리고 그냥 인원수, 그리고 생명 계산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데미지가. 자, 이제 쫄페이즈 2. 고도, 쫄페이지 2, 쫄 잡고 나면 고도, 인원수 고도 바로 오고, 생명 계산술 곱하기 2. 얘네가 좀 아파요. 그래서 바이러스 뭐 쐐기 뭐 열광검 해서 기타 등등에서 댕광기 꼭 필요합니다. 야전치 유진. 자, 사님 조작자 드디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폭력적인 주먹. 메인 탱커에게 쓰는 아픈 물리 데미지 스킬. 물댐 증가 디버프가 중첩되고 약 15,000 데미지 시작으로 증가합니다. 데미지는. 왜냐면 스킬이 물댐 스킬이기 때문에 물댐 증가 디버프를 받으면 당연히 증가하겠죠. 평타도 물리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중첩 보고 저희는 수합을 했습니다. 이중첩 보고. 자, 원소 간섭. 정말 중요한 기믹이에요. 여기서 이거 정말 제가 팁까지 다 적어놨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세요. 자, 램드가 시전 후에 딜러 4명 중 랜덤 2명에게 각각 1명씩 21초 동안 물 디버프 하나, 번개 디버프 하나를 줍니다. 자, 둘 다 21초 후에 동시에 터지며 이때 물 디버프 대상자 포함해서 5명 이상이, 번개 디버프는 대상자 포함해서 2명만 꼭 같이 맞아야 합니다. 자, 데미지가 터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각각 약 9,000 데미지를 받게 되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디버프 대상자는 많이 맞을수록 데미지가 감소해서 좋고요. 많이 맞을수록 좋고, 번개는 적게 맞을수록 좋기 때문에 2명만 꼭 같이 맞도록 저희는 했습니다. 자, 번개가 터지게 되면, 번개랑 물이 데미지가 21초에 터지게 되면 물이나 번개 디버프는 맨 처음 대상자를 제외하고 같이 맞은 인원 중 1명에게 랜덤으로 가게 된다고 돼 있어요. 물 같은 경우는 5명 이상이 맞아서 누군지 파악이 안 되지만, 번개 같은 경우는 대상자와 또 다른 대상자 1명이 맞아서 꼭 2명만 맞기 때문에 또 다른 대상자가 무조건 생기게 되겠죠. 번개는. 자, 터진 후에 물 혹은 번개 디버프에 속성 감소 디버프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 그 원소 간섭의 데미지를 그 대상자는 후에 똑같은 속성 기믹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예, 물이었던 사람은 번개 참여하셔야 되고, 번개였던 분은 물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자, 물이 터지면, 야, 이게 중요한데, 물기둥이 생성이 되고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예, 물기둥, 그러니까 물 터지자마자 물기둥이 생성이 되는데 바로 파티원이 빠지시면 돼요. 그 자리를 바로 이탈하시면 돼요. 가까이 가게 되면, 물기둥 가까이 가게 되면 약 13,000 데미지와 넉백, 그리고 주는 데미지 감소 디버프를 주기 때문에 가까이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리는 안 나와 있어요. 장판도 없고. 자, 첫 물 후에 랜덤 2명에게 얼음징이 생겨요. 얼음징은 약 7000 데미지를 주고, 예, 혼자 맞으면 안 죽겠죠. 혼자 만약 겹쳐 맞으면 죽겠죠. 얼음 장판은 깔린 후에 점점 커지기 때문에 후에 나올 기믹을 처리하기 위해서 첫 물기둥을 얼려줘야 합니다. 첫 물기둥을. 이게 처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자, 화염광선. 자, 지금 사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한 패턴을 쭉 PPT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보세요. 자, 화염광선은 시전 도중에 랜덤 대상자 3명 혹은 4명. 이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뭐 더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전원에게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3명 혹은 4명에게 일정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는 장판이 깔리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이거는 유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탱커 1, 힐러 1, 딜러 2명에게 붉은 징이 생성이 되고, 이 화염광선 시전이 끝나면 대상자를 향해서 램드가 화염광선을 쏩니다. 관통을 하고 데미지는 8000. 같이 맞으면 안 돼요. 이분들 탱1, 힐1, 딜2 붉은 징 대상자는 겹쳐 맞으면 안 돼요. 상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광선 같은 경우는 전에 설명한 얼음 기둥과 물 기둥을 지울 수 있습니다. 후에 기믹 처리를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니라 물기둥은 오래 내비두면 물기둥 터지면서 전멸하기 때문에 이 광선으로 물기둥을 맞추는 경우도 생깁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대형 돌개바람. 이거는 시전을 하는데 데미지는 안 아파요. 근데 넉백 스킬인데 넉백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넉백 다음에 물과 번개가 바로 터지기 때문에 넉백 유도를 잘 하셔야 돼요. 물 대상자는 물 자리로 넉백을 잘 하셔야 되고, 번개 대상자는 번개 자리로 잘 넉백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초섬광이라는 게 즉사 광역기인데, 이거는 아까 얼음 기둥 있죠. 얼음 기둥 뒤로 전원이 숨어서 데미지를 하나도 안 입을 수 있어요. 초섬광을 쓰게 되면 후에 모든 디버프와 물기둥, 얼음기둥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화염광선으로 만약에 얼음기둥을 맞추게 되면 초성광에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정하시고 화염광선 상계도 잘 하시고 빔도 잘 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무빙 및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팁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한 패턴당 원소 간섭 물과 번개가 총 3번 터집니다. 자, 물 디버프 대상자는 다음에 무조건 번개를 참여하셔야 되고 번개 디버프 대상자는 무조건 다음에 물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첫 번개 인원은 대상자와 학자로 고정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분이 하셔야 돼요. 다른 분이 하셔도 되는데 학자가 편하실 겁니다. 힐하기도 편하고 고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편할 겁니다. 자, 첫 번개가 정해지면, 첫 물과 첫 번개가 정해지면 첫 번개 인원은 첫 번개 대상자가 딜러라고 했어요. 첫 물과 첫 번개는 딜러 4명 중에 2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 딜러 1명과 학자가 같이 맞을 거예요. 자,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 터지는 데미지는 첫 번째 물 대상자와 전사 제외한 4명 맞고 두 번째 물을 확인을 하고요. 번개 자리에는 1번개 딜러 대상자와 학자가 맞아서 디버프를 2번개로 학자가 넘어가겠죠. 자, 두 번째 터지는 건, 자, 1번개였던 첫 번째 번개였던 사람이 무조건 물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로 오시고, 첫 번째 물에서 디버프를 옮겨갔던 이물 대상자가 또 오고요. 여기서 전사 제외한 또 3명이, 전사도 포함해서 3명 이상이 4명이 될 수도 있겠죠. 와서 물을 5명 이상이 꼭 맞아주시고 세 번째 물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번개는 첫 번째 번개였던 학자분이 디버프를 옮겨받아서 이 두 번째 번개 대상자가 되셨고, 자, 첫 번째 물이었던 디버프를 가지고 있던 분이 두 번째로 물을 참여하시면 안 되니까 1물 대상자가 여기 이 두 번째 번개 터지는 데미지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참여를 하시면 1물이었던 여기 이 번개가 무조건 1물 대상자에게 3번개로 디버프를 넘어가겠죠. 자, 세 번째 데미지 물 같은 경우, 자, 1번개 아까 맨 처음 1번개 이 디버프는 그 번개 속성 감소 디버프가 세 번째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1번개였던 사람은 무조건 세 번째까지 물을 참여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번개 대상자였던 학자분이 또 역시 번개 속성 감소 디버프를 받기 때문에 물로 참여하시고, 두 번째에서 물이 터졌던 세 번째 물 대상자도 물에 오시고, 다른 분들 전사 포함해서 5명 이상이 물을 맞아주시고. 자, 세 번째 번개는 자 되게 많죠. 첫 번째 물 1물이었던 사람이 두 번째에서 번개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번개가 돼서 세 번째 번개 데미지에 참여하시고, 자, 두 번째 물이었던, 그러니까 1물에서 두 번째 물 디버프를 받고 이 번째 물 터져서 두 번째 물 속성 감소 디버프를 받으신 분이 마지막 번개 데미지를 참여하면 됩니다. 자,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자, 팁입니다. 첫 번째 고정 참여 학자, 무조건 학자. 학자는 번개 물. 네. 저희는 이제 학자로 설명드릴게요. 학자는 번개 물 참여하시면 돼요. 무조건 순서대로. 뭐가 됐든 간에 번개 물이에요. 첫 번째로 물을 올 리가 없어요. 왜냐면 딜러한테 가기 때문에. 무조건 번개 물이고, 얘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쓰시고 고정 참여 대상자는 무조건 번개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첫물 대상자는 물 번개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 번개. 그리고 첫 번개 대상자는 번개 물. 두 번째 물 대상자는 두 번째 물 대상자가 됐다는 건 첫 번째 물을 참여했다는 거기 때문에 물 번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보세요. 자, 학자는 번개 물이라고 했죠. 자, 첫 물 대상자는 물 번개. 자, 첫 번개 대상자는 번개 물. 자, 두 번째 물 대상자는 물 번개라고 했어요. 여기서 물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물 신경 쓰지 마시고 번개를 한번 보세요. 번개는 무조건 2명만 맞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 번개 만족하죠? 두 번째 번개 만족하죠? 2개? 세 번째 번개 2개 만족하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만 파티원들이 신경만 잘 쓰시면 돼요. 물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리딩자가 만약에 번개만 부른다 하면은 자기가 이름이 안 불렸으면 무조건 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번개만 불렀어요. 번개만 불렀는데 또 고정 참여는 또 학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불렀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번개 물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예, 리딩 안 해도 알아서 번개 물 가니까 버리고, 다 첫 물 부르고 첫 번개 대상자 부르고 두 번째 물 대상자만 부르면 번개는 무조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 불린 사람은 물 참여만 하시면 돼요. 예, 이게 팁입니다. 첫 물 번개 확인하고 첫 물 부르고, 첫 물은 물 번개이기 때문에 부르고, 두 번째 물 부르고, 네, 이러면 끝이에요. 다시 여기서 사dem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 네 가지만 알면 되는데, 고정 참여 학자가 어디 가는지, 첫 물이 어디 가는지, 첫 번개 어디 가는지, 두 번째 물 어디 가는지 이것만 알면 되는데, 자, 고정 대상자는 무조건 번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번개 물이기 때문에 없애고, 예, 그 대상자만 이거 외우면 돼요. 만약에 터졌다, 다 외웠는데 터졌다 그러면 이 사람 잘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번개 물 그래 빼버리고 이 세 개만 외우세요. 첫 물, 첫 번개, 두 번째 물, 이것만 확실하게 리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물 부르고 첫 번개 부르고 두 번째 물만 부르면 번개에 다 만족되고, 안 불린 사람은 무조건 5명 이상 물 참여가 되기 때문에 첫 물, 첫 번개, 두 번째 물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A, B, C로 해놨는데, 첫 번째를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C 쪽에 물을 깔 수 있도록 파란색 C를 해놨고, 첫 번째 번개를 노란색 색깔 구분을 다르기 위해서 B 쪽에다 번개를 위치했고, 자, 보시면 물은 C, 첫 번째 C 3번 온다고 했죠. 총 C, B, B. 네, 물은 C, B, B로 했어요. 왜 그런지는, 왜 C, B, C 안 하고 왜 C, B, A 안 했는지, 왜 그러는지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물 C, B, B, 번개는 B, A, C. 뭐 징을 편하게 뭐 여기다가 A, B, C 찍고 A, B, C 하셔도 돼요. 자, 다시 물은 C, B, B, 번개는 B, A, C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첫물 첫 번개 C랑 첫물 첫 번개는 첫물은 C, 첫 번개 B. 자, 두 번째 물은 B, 두 번째 번개는 중앙 A. 세 번째 물은 다시 B, 세 번째 번개는
마지막 여기 C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만약에 뭐 공팟 가가지고 네,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거예요. 633, 3중앙6 혹은 뭐 699, 뭐 369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요. 그게 이거예요. 네, 633이 뭐냐면 그냥 CBB를 그냥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633 네, 번개 3 중앙 6 네. 이게 공팟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원소를 이제 시전을 하면 이렇게 1번 물 기공사님과 1번 번개 용기사님이 생겼어요. 이때 번개 1번개랑 1물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죠. 벌써 닭 반 이상 온 거예요. 벌써 이 기믹 반 이상 온 거예요. 아까 제가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학자는 무조건 고정 참여고 번개. 그래서 1물과 1번개 오자마자 그냥 다 끝난 거예요. 반 이상 온 거예요 벌써. 네, 이렇게 되고 자 처음에 보시면 전사가 어그를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중션마다 교대를 한다고 했죠. 제가 이중션마다 교대를 하는데 만약에 암흑기사분이 선택을 하고 쭉 진행을 하게 되면 3교대 그 뭐냐 3중첩대 교대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를 전사가 맞고 첫 번째 디버프 들어오는 순간 암흑기사분이 바로 어그를 드십니다. 그러면은 암흑기사분은 두 개의 디버프를 받고 후에 전사와 탱교대가 되겠죠. 두 개씩. 자, 1번계 용기사 1물 기공사가 됐죠. 이제 자, 파이어빔을 바로 시전을 해요. 네,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패턴 순서대로 파이어빔 시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장판이 깔리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저희는 에이징 쪽에서 장판을 유도해 줍니다. 장판을 유도를 하고 그럼 장판이 생기겠죠? 장판이 생기자마자 바로 각자 위치로 산계를 합니다. 저희는 산계를 어떻게 했냐면 자 저희는 백마 힐러 두 분을 여기 비징 쪽에 나중에 후에 물기둥을 깔는데 두 번째 물을 여기다 깔아요. 두 번째 물은 무조건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줘야 돼서 힐러를 비징 쪽으로 빔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전사 그리고 그 옆에 기공사 닌자, 흑마, 암기, 용기사 저희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딜러분들 상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암흑기사가 왜 여기서 굳이 상계를 하냐면 후에 이거 터지자마자 딜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터지자마자 바로 C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편하게 암흑기사분을 이쪽으로 포지션을 유지했고 왜 6시로 안 오게 했냐면 이 빔을 파이어빔을 B는 맞춰도 되는데 저희는 C는 절대로 안 맞추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C 방향을 비우자 그렇게 연습하자 해서 C 방향을 아예 비웠어요. 예. 그 파이어빔이 물기둥과 얼음기둥을 없앤다고 했죠. 두 번째 물기둥을 B에서 깔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서 힐러들이 여기서 유도하고 C에서 나중에 얼음기둥 그 초섬광을 피할 수 있는 얼음기둥을 안 없애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불을 여기다 발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빔을 쿡 하고 쏘죠. 네. 자, 이 진 같은 경우는 힐러 중에 1명, 딜러 2명, 탱커 2명 중에 1명 생긴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저희는 산계를 했습니다. 터지자마자 자, 이제 물과 번개가 21초 안에 터지기 때문에 지금 터지는 타이밍이라서 자, 아까 CBB라고 했죠. 물은 맨 처음에 C 첫 번째 번개는 B라고 했죠. 그래서 포지션을 자 보시면 이게 1, 2, 3이에요. 1, 2, 3. 첫 번째 물은 1물 대상자와 4명 이상인데 이때 전사 제외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어그를 먹어야 되는데 어그를 먹고 그 딜로스가 그 물 대상자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번개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1물을 맞게 되면 그럼 딜로스가 굉장히 커지겠죠. 예, 물 쪽에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번개 쪽에서 탱킹을 하면 저 혼자 근딜이라서 저 혼자 번개에서 이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딜로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물은 무조건 전사 제외하고 맞아주시면 됩니다. 1물 기공사님 자 1번개 용기사 두 번째 누구예요? 학자죠. 무조건 학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지가 알아서 번개 물로 들어간다 했어요. 번개 물. 예. 제가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죠? 1물과 1번개만 1물 1번개 2물만 여기서 신경만 쓰면 깬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바로 반 이상 왔다고 했잖아요. 1물 1번개 어디로 가요? 자 1물 물자리로 가고 나머지 가고 자 1번개 B로 가고 학자 무조건 번개라고 했어요. 번개 가고 자 이렇게 데미지가 터지면 자 여기 C에 물기둥이 깔리죠.
물기둥 깔리고, 자 디버프가 다시 바뀌겠죠. 자 이제 1물이었던 사람은 디버프 사라지고 물 속성, 물 감소 속성, 그 물 속성 감소 디버프를 받기 때문에 그거 생기고 이제 2물 넘어가고, 자 여기서 번개 같은 경우는 1번개였던 사람은 번개 속성 감소 디버프 갖고, 자 두번째였던 무조건 학자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학자는 번개 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번째 기믹, 두번째 만약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누굴까요? 여기 써놨죠. 자 1번개였던 사람, 그리고 두번째 물 대상자, 그리고 나머지 3명이었어. 3명 이상, 전사 포함해서 3명 이상. 자 1번개였던 용기사님, 그리고 2물, 두번째 물 흑마죠. 그리고 나머지 3명, 뭐 암흑기사, 백만, 인자, 전사. 그리고 두번째 번개는 누구예요? 번개 물이었던 학자분, 번개 대상자. 그리고 첫번째 물, 이 사람이죠, 기공사. 그래서 1물 1번개만 지금 알고 이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1물 1번개만 알고 2물까지, 네, 2물이 흑마까지, 2물이 흑마인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 깬 거예요. 네, 이건 다 깬 거예요. 제가 강조하죠. 1물 1번개 2물만 알면 된다고. 자, 장판 터지고 이제 물 생기자마자 어디로? 네, 아직이네요. 자, 얼음징이 생긴다고 했죠. 첫물 터지자마자 제가 얼음징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거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자, 얼음이 생기고 나머지는, 자 번개였던, 아까 두번째 번개 자리는 중앙이라고 했어요. 두번째 물은 B라고 했죠. 그래서 두번째 번개 자리에 1물이었던 기공사분이 가고, 네, 번개 첫번째 번개 참여했던 학자분이 번개 대상자니까 중앙으로 오시고, 자 두번째 물은 B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1번개였던 용기사님은 그대로 거기 계시면 되고, 자 2물이었던 흑마분이 B에서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흑마분 가고, 나머지 3명 암흑기사, 뭐 백만, 인자, 전사가 가야겠죠. 근데 가기 전에 얼음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얼음징 아니신 분은 먼저 가고, 자 보시면 전사는 지금 빠졌어요. 네. 이때 원딜들이 처리하는 게 좋겠죠. 이 얼음을 얼려야 되는데, 자 이 얼음 장판은 징이 사라지면, 자 이분들은 다시 물 참여하러 오고, 이 얼음 같은 경우는 징이 사라지면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여기 있던 그 물기둥은 결국 얼음이 됩니다. 얼려져서 얼음이 되고, 네, 얼음 장판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제 물이 터질 거예요. 두번째 물과 두번째 벌개가 이렇게 터지면, 자 디버프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여기 있던 두번째 번개 학자 대상자에게는, 먼저 물기둥이 생기고, 예, 물 터지고 나서 여기 물 생기고, 여기 있던 번개였던 여기 학자분 번개 속성 감소 디버프 생기고, 세 번째 번개 대상자는 기공사님이 되겠죠. 기공사님이 되고, 자 여기 물 볼까요? 이제 물, 자 이물이었던 흑마님은, 예, 사라지고 물 속성 감소 디버프 생기고, 자 다른 분에게 이제 세 번째 물이 생성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세 번째 그 원소 간섭에 참여해야 될 사람은, 자 볼까요? 세 번째 물은 어디로 간다고 했죠? 여기죠. 세 번째 물도 B라고, 세 번째 물도 B라고 했어요. B라고 했어요. 세 번째 물 B로 가야 되고, 세 번째 번개는 C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물 여기에 누가 와야 되느냐? 자, 1번개였던 용기사님 아까 1번개 번개 속성 디버프 가지고 있죠. 그럼 학자는 무조건 번개 물. 그래 세 번째 물 참여하고, 학자는 무조건 물 참여하고, 자, 세 번째 번개, 세 번째 번개가 아니라 이거 물인데. 이거 오타예요. 산물이에요, 산물. 3번개가 아니라 산물이에요, 산물. 이거 산물이에요, 이거. 오타다. 이거 산물이에요, 산물. 자, 산물인 사람이 이제 백마죠. 예, 백마 참여하고 나머지가 참여하는 거. 이거 오타인데. 자, 이렇게 사라지고 나서 물기둥이 생성됐기 때문에 바로 중앙으로 옵니다. 중앙으로 오는 이유는, 자 안에 있는 그거를 처리해야 돼요. 저희가 안에서 그 화염빔과 장판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인원이 다 에이징으로 와서 다시 장판을 이렇게 유도해 줍니다. 자 유도를 해주고 빔상계는 아까랑 똑같이 합니다. 자 딜러 2명에게 생겼고, 탱 하나, 힐러 하나가 생겼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힐러는 B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B를 무조건 맞추고,
B를 무조건 맞추고 그 다음에 제가 있었죠. 여기 전사 있었고 기공 있었고 닌자 흑마. C는 빔을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C는 비우고 암흑기사와 용기사분이 이렇게 했고. 네. 이때 제가 그 어그를 먹고 있어요. 탱교들을 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상계하면 빔은 이렇게 쏘겠죠. 이렇게 쏘게 되면 C 방향으로는 또 안 쐈고 B 방향에 있던 물기둥 없앴고 두 번째 물기둥 없앴고. 자, 이제 그 돌개바람이 오기 때문에 넉백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위치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위치로 갈 사람은 1번계, 학자 2번계, 이 물이에요. 이거 2번계가 아니라 이 물 플러스 2명 이상. 자, 여기 물 깔 거라서 이렇게 온 거죠. 1번계, 그리고 2번계였던 학자 3물 100만, 나머지 2명 이상 3명. 그리고 여기 C로 넉백을 유도할 사람은 자, 1물 1물 3번계죠. 기공사분 1물이 3번계, 그리고 2물 흑마, 아까 2물이었죠. 이쪽으로 이제 넉백을 훅 당하는 거예요. 넉백을 당하고 여기서 또 데미지가 터지는 거예요. 예. 데미지가 터지면 또 B의 물기둥이 생기겠죠. 예, B의 물기둥이 생기고. 자, 디버프는 또 이제 여기 번개 같은 경우는 흑마에게 넘어가겠죠. 흑마에게 넘어가고. 자, 여기 물 같은 경우는 백마분 그 물속성 디버프 생기고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겠죠. 넘어가고 물 생성되자마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물기둥과 거리가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동을 합니다. 터지자마자 전원이 바로 얼음기둥 뒤로 가고. 자, 전사분은 어떻게 하느냐? 억을 먹고 있던 전사 혹은 암흑기사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얼음과 파티원 사이에 교반자와 파티원 사이에 얼음이 올 수 있도록 주차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교반자와 파티원 사이에 얼음 기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교반자가 그 초섬광을 시전을 하면 전사 역시 얼음 기둥 뒤로 가서 데미지를 피하면 여기 있던 모든 디버프와 기둥들은 전부 사라지게 되고 다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게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죠. 1물 1번계 그 2물 이 사람들만 꼭 신경을 쓰셔요. 꼭. 자, 영상으로 마지막 사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아요. 자, 선택은 제가 하고 1중첩이 되는 순간 나세님 암흑기사분이 어그를 바로 드실 거예요. 자, 1중첩 들어오고 어그를 바로 교환하고. 자, 원소 간섭 이제 옵니다. 이건 굳이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디버프 보시면 다샬님 1물, 두 번째 용기사 1번개 반 이상 온 거예요. 학자는 무조건 번개 물 참여. 1물이었던 다살님은 물 번개 참여하시면 되고, 용기사님은 번개 물 참여하시면 다 한 거예요. 번개 처리는 이미 다 된 거예요. 네, 학자 번개 이때 지금 이미 학자가 번개 물이고, 다샬님은 물 번개고, 용기사는 번개 물이기 때문에 이미 다 된 거예요. 이물만 보면은 번개는 다 처리된 거예요. 여기서 전기. 그래서 제가 주시대상 리딩을 해놨어요. 1물 다샬님이에요. 이렇게. 자, 보시면 징이 생기면서 화염광선을 시전할 때 이제 장판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에이징이 한꺼번에 모인 다음에 장판을 빼줍니다. 빼주고 지금 저희가 비징 쪽에 힐러가 서기로 했죠. 힐러가 서 있고 그 옆에 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딜러들 상계하고, 이쪽에 시징에는 빔을 애초에 발사 안 하기 위해서 상계를 이렇게 저희는 연습을 했습니다. 빔 발사하고, 자, 빔 발사한 후에 그 첫 번째 물은 C, 첫 번째 번개 B라고 해서 물 누가 가야 돼요? 다샬님 1물 가고 전사 제외하고 나머지가 가죠. 저는 딜을 좀 더 하다가 빠집니다. 빠지고, 자, 번개 쪽에 학자가 번개 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자가 첫 번째 가고, 그 다음에 용기사 1번개였던 용기사 터지고. 자, 터지고 나서 자, 학자가 또 번개 물이니까 학자가 또 번개를 가져가 있고, 지금 다샬님 1물이었던 다샬님에게 물 속성 속성 감소 디버프, 그리고 용기사 1번개였던 용기사 번개 속성 감소 디버프 있죠. 두 번째 물 어빌림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그럼 두 번째 물이었던 사람은 이제 두 번째 물 참여하고 세 번째 번개 참여하면 되겠죠. 어빌림 물 번개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번개는 다 끝났어요. 여기 오면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끝난 거예요. 학자 번개 물, 아까 1물이었던 다샬님 물 번개, 용기사님 번개 물. 지금 번개 1, 2, 3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이까지만 리딩이 잘 되면, 그리고 파티원들이 잘 파악만 잘하면, 이것만 집중해서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물 터지면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물기둥이 생성이 되고 천물이 터졌기 때문에 얼음징이 2명이 생겨요. 자, 얼음징 2명이 생겼죠 지금? 저랑 어빌님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얼리느냐. 이 장판 같은 경우는 터지고 점점 커지는데 가까이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이 맞추려고 다가가면 터집니다. 가까이 갖추려고 이게 조금이라도 닿게 가까이 가면은 이 거리가 은근 진짜 멀어요. 이 터지는 범위가 멀어서, 예, 장판도 안 물기둥 쪽에 장판도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얼음을 어떻게 까느냐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계시면 돼요. 자, 저희가 물기둥을 여기 물기둥 대상 물대상자가 여기 보면은 문양이 있어요. 가운데 동그란 거. 거기에 정확하게 까시고, 자, 얼음 대상자는 그 옆에 있는 문양 중앙이나 혹은 중앙 좀 불안하다 하면 중앙 좀 옆으로 좀 가셔서 요 정도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리. 예. 지금 문양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서 있는 곳 여기가 만약에 중앙에 문양에 잘 까셨다. 첫 번째 물을 잘 까셨으면 얼음 대상자는 그냥 여기 서 있으면 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반대편은 여기 서 있으면 되겠죠. 얼음 대상자가. 자, 이렇게 서 계시고, 자, 얼음 깔린 거 보셨죠? 얼음 깔리면서 점점 커지면서 이 물기둥이, 예, 얼려질 거예요.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물과 두 번째 번개를 처리해야 된다고 했죠. 자, 두 번째 물은 그 1번개였던 사람이 와야 되죠. 1번개였던 사람이 오고, 그리고 번개 같은 경우는 누가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1물이었던 사람이 가야 된다고 했죠. 다샬님이 가야겠죠. 다샬님이. 자, 이제 물 터지는데, 자, 저희가 꼬였어요. 여기서 완벽하길 바랬는데 저희가 후에 확인해 보니까, 자, 보시면 지금 다샬님이 가야 되는데, 예, 지금 다샬님이 가야 되는데 남해님이 임기응변하셔서 가셨어요. 지금 물 속성 감소 디프를 가지고 있는 다샬님이 물에 참여하면 죽습니다. 무조건 즉사예요. 1물이었던 사람은 무조건 번개로 가야 되는데 1물이었던 사람이 두 번째 물을 참여해서 다샬님은 죽게 되고, 남해님이 임기응변하셔서 상황 체크하시고 바로 번개로 가셨어요. 예. 보시면 다샬님 죽었죠? 예. 1물이었던 사람이 물에 또 참여해서 죽었죠. 그 다음 아까 2물이었던 이제 흑마님이 또 물속성 감소 디버프를 가져서 이분이 번개에 참여해야 돼요. 이분이 이제 2물이었던 사람이 번개 참여하고, 세 번째 번개는 원래는 1물이었던 다샬님이 번개 디버프를 가져가야 되는데 남해님이 임기응변하셔서 번개 디버프를 가져가서, 세 번째 번개는 남해님과 2물이었던 어빌님이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는 물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두 번째 물과,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얼음 장판 때문에 물기둥이 얼려졌어요. 지금 C에 얼음 기둥이 하나가 있고 지금 B에 물기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저 물기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기 때문에 지금 이 파이어빔 장판 유도를 하고 파이어빔을 맞추기 위해서 힐러분들이 여기에 상계를 하실 거고, 얼음은 절대로 터트리면 안 됩니다. 없애시면 안 돼요. 자, 장판 유도를 한 다음에 각자 위치로 또다시 상계. 보시면 힐러 두 분이 일로 오시고, 자, 그 딜러들을 적당히 상계하고 C는 무조건 비우는 걸로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물 없어졌죠? 아까 있던 물기둥이 사라졌어요. 터지면서 얼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 이거 터지자마자 바로 돌개바람. 자, 돌개바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원래는 여기에 다샬님과 어빌님이 계셔야 되는데 남해님이 임기응변 하셔서 세 번째 번개 참여는 남해님과 이물이었던 어빌님이 참여를 하고 C 쪽으로 넉백을 유도하러 오시는 거고, 자, 나머지는 세 번째 B 쪽으로 물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물 터집니다. 자, 물이 터져서 또 물기둥이 생성됐기 때문에 생성되자마자 또 바로 얼음기둥 쪽으로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얼음기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괜찮아요. 이동. 자, 파티원은 얼음 뒤로 가서, 자, 보시면 제가 메인 탱커기 때문에 파티원과 교반자 사이에 얼음 기둥이 오도록 위치를 시킨 다음에 초성강이 오는 걸 보고 파티원이 얼음 뒤로 서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초성강을 시전하고 얼음 기둥과 모든 디버프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소성강, 네, 모든 디버프가 사라지고 이제 반복입니다. 자, 이제 일시정지 없이 똑같은 패턴 설명드릴게요. 자, 원소간섭. 자, 1물 남해님, 1번개 저기 흑마.
만화 좀만요. 학자는 번개물 장판 유도하고 감사하게. 한 개 하고 아, 풀었어요. 자 빠르게 첫 번째 물을 C 첫 번째 번개는 B로 가죠. 전사는 빠집니다. 9, 4, 바로 자 빠져요. 첫 번째 번개 무조건 처리됐고 자 얼음 생시죠. 얼음 생성 자 콜을 하고 자 깔러 가죠. 어빌님이 깔고 하고 자 두 번째 물이 나셰님이죠. 두 번째 물이 나셰님이에요. 저희는 리딩하면 돼요. 여기서 두 번째 물 나셰님이에요 이러고 첫 번째 물 나메님이었기 때문에 나메님 번개 맞으러 가세요. 첫 번째 물 나메님 하고 번개 맞으러 가고 만화 맞아요. 좀주세요. 네, 두 번째 터지고 두 번째 물이었던 나셰님이 용기사. 이제 다음 번개 참여하시는 거예요. 번개 대상자랑 자 이때 장판 깔고. 자 물도 없애고 얼음은 없애면 안 된다고 했어요. 릴리 터지고 넉백 유도 자 1물과 2물이 지금 번개를 처리하는 거예요. 시간 그리고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네, 물 처리하고 바로 빠져요. 바로. 시간 충분해요. 초성강 보고 자 다시 그 자리 그대로 하고 자 2단 차고 초성강 끝나고 저희는 2단을 받고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성강. 이거 보고 리밋 잡을게요.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저희는 브리핑을 하는 공대기 때문에 힘줘라.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진 않았어요. 매번 하도 진짜. 브리핑을 하면서 미리 무빙도 해보고 예측도 해보고 해서 한 거라 저희 8명 전원 다 그 글섬 유저는 아무도 없고요. 있으시지 않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혀 없어요. 8명 전부 다 한국 서버 유저고요. 저희는 브리핑을 하는 공대이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번씩 동영상을 같이 보고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한 다음에 트라이를 하는 공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깼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기믹을 안전하게 처리를 해서 딜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온 건데 딜이 좋으면은 초성강 보기 전에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기믹 안전으로 했기 때문에 브리핑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자 이까지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꼭 깨시기 바랍니다. 팁이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제 진심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3층에서 또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